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중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나가셨는데, 아까 우리 휴몽강님이 저한테 넌저씨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 하나 나왔냐 하면, 저도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나온 건데, 그 유튜브 영상 보면 그런 거 있어요. 특수청소라고 해가지고, 왜, 누가 이제 고독사로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혼자 사는데, 너무 집을 이제 쓰레기장처럼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혼자서는 치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치워주는 업체가 있어요. 요즘에 많이 알려졌죠. 이제 한국말로 특수청소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바이오 해저드라고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특수청소 업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이제 뭐 고독서도 많고 좀 집을 좀 정리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영상을 보면 집이 아니에요. 그냥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냥 우리가 왜 그냥 뭐 과자 부스러기 있고 이불 뭐 안겨놓고 머리카락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양호한 거야. 이건 지저분한 거 축에도 못 껴요. 예. 근데 그런 이제 업체에서 부르는 집 보면 도저히 집이라고 할 수 없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잔뜩 쓰여져 있고 거기에 이제 벌레들이 이제 번식해가지고 바퀴벌레도 다니고 원래 바퀴벌레 없었는데 원래 침대도 있었는데 침대가 쓰레기 쌓여가지고 안 보일 지경이에요. 냉장고는 다 썩었고. 근데 그렇게 이제 살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본인이 못 치우니까 이제 업체를 부르는데 성별이 누가 많냐고 하면 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대요. 예. 물론 안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이제 청소를 하는 이제 작업을 하는 와중에 동물 시체 같은 것도 이제 중간중간에 발견이 되고 한대요. 동물 시체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뭐냐 하면 혼자 살다가 월세 내기 버거워서 내가 키우는 동물이 있는데 그 키우는 동물을 방에다 가둬놓고 혼자 야반도주 한 거예요. 귀주분만 챙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이제 월세가 밀리니까 월세 받으려고 이제 그 열쇠 따고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냄새가 장난 아니고 거기다가 예전에 키우던 동물 이제 시체 같은 뼈만 남아가지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서 죽은 시체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주인이 이제 특수청소업체 불러가지고 돈 주고 청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애견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 반려 사업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길가에 같은 데 가보면 그 줄 묶어놓고 이제 개랑 산책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확실히 반려인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반려인이 가족이 있는 분들보다 혼자인 분들 훨씬 더 많이 키웁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중에 가족이 있는 분들보다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이 키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혼자 사시는 이제 젊은 아가씨 분들이 반려동물을 훨씬 많이 키워. 이건 여러분들 길가에 돌아다니면 알 수 있어요. 예. 보통 가족이 있으면 오히려 반려동물 키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래부터 키웠으면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새끼 때부터 쭉 키웠으면 모르겠는데 원래 안 키우다가 반려동물 데리고 오면 가족들이 반대를 해요. 반려동물도 키워본 사람이 계속 키우는 거지 원래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반려동물 데리고 오면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야. 그래서 보통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족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형제하고 같이 사는 분들보다 혼자 사는데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혼자 사는데 이제 타지 생활 한다고 이제 외롭고 정부치 사람 없고 집에 오면 쓸쓸하고 가다 보니까 누가 우리 집에 이제
내가 퇴근하고 오면 반겨주는 주인 와가지고 이렇게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개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로망을 가지고 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키우건 안 키우건 보유 자유인데 내가 키울 만한 자격이 되는지 책임력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네. 사실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키우는 공간이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기에는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간도 좁고 이 원룸이라는 데가 공동시설이잖아. 공동시설. 내 혼자만 쓰는 공간이 아니죠. 바로 옆에도 쓰고 그 옆에도 쓰고 하잖아요. 그리고 원룸이 굉장히 방음이 안 돼요. 살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 방송에 사실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옆에 전화하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 우는 소리나 개 짖는 소리는 당연히 들리겠죠. 더 잘 들리겠죠. 밤 되면 더 선명하게 들리겠죠. 개나 고양이가 그러니까 안 짖으면 모르겠지만 안 울면 모르겠지만 울어요 이게. 특히 작은 건 소형견들은 너무 많이 웁니다. 많이 짖어요. 예. 너무 출렁댄다고 해야 되나? 예. 누가 이렇게 발자국 소리만 해도 짖는다고 막 그런 게 보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훈련이 돼 있어도. 개를 안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죠. 예. 왜냐하면 정말 뭐 자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짖는 소리 때문에 잘 못 잔다거나 그 소리 때문에 뭔가 집중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난 반려인이 늘어난다는 게 무조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뭐 외로워서 키운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그런 건데 내가 좋아서 키우는 건데 적어도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잖아. 근데 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잘 모를 텐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과 사시는 분들은 사실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적잖이. 네. 자기는 뭐 개가 이쁘고 내 뭐 가족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본인이 이해하는 거지. 옆집이나 윗집 아랫집이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 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반려인을 보면 사실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좋아한다고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아, 네, 기억합니다, 셀카님. 어서오세요. 당연히 기억하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공간이 대부분 원룸이에요, 원룸. 혼자 사시는 분들. 원룸인데, 원룸은 개가 짖으면 그 층 전체가 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면 좀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이기적인 좀 마인드를 가지신 걸 좀 심심치 않게 봤거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아파트 보안 일할 때도 개 짖는 것 때문에 민원 들어갔는데 항상 하는 말이 우리 개가 언제 짖었다 그래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이런 것도 이해 못하나 하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좀 어이가 없었어. 그리고 여자분들이 좀 개를 키울 때 좀 너무 관대해요.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쳐도 관대합니다. 좀 남자도 그렇지만 어떤 거 봤냐면 제 아는 분도 마트에 계산하는 개를 들고 왔는데 그 개가 물려고 했어. 물릴 뻔했어. 내가 피했는데 그러면 주인이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개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잖아. 근데 사과를 안 해. 오히려 자기 개 우리 개 놀랬적 하면서 막 달개주고 있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당하지 않나, 여러분? 이런 상황 들으면? 개가, 아니면 아무리 개가 중요해도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자기 개지 않습니까? 안 당해도 되는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견주분들이 제대로 뭐 책임지거나 사과 의사를 겨누는 경우가 없어요. 보통 빌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빌런 역할을. 자기들은 빌런인지 몰라. 근데 당하는 사람 빌런인지 확실하게 알죠.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건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뭔지 아시죠? 자기 개한테는 관대하고 타인한테 관대하지 않고. 굉장히 좀 개인주의 성향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개들이 뭐 짖거나 남들한테 피해를 줘도, 나는 이해해주구나.
난 괜찮다. 왜 다른 사람들 뭐라고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 피해받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이게 안 좋아 보이는 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원룸 사시는 분들 아시고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개를 키운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반려동을 키우는데 절대로 돈이 작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게 무시 못하죠. 그냥 맨 처음에는 반려동물만 데려오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료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고양이면 캣타워도 있어야 되고 스크래치도 있어야 되고 이게 정말 많잖아요. 개용품들이. 근데 비싸거든요, 여러분. 아, 네, 감사합니다, 연인상님. 10년 키우던 리트리버 키우다 하늘로 보낸 사람으로서 자격 갖추고 키우세요. 저는 얘 보내기 전 병원비만 2,500만원 썼지만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걔 때문에 피해주기 싫어서 단독주택으로 이사갔죠. 내 만족을 채우는 건 좋지만 그 만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대안을 갖추고 키우세요. 경제력만 자격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훈련도 시켜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이런 판단을 못하는 경우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깐다고 무시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혼자 사는데 반려동 훨씬 더 많이 키워. 훨씬 더 많이 키워요. 네. 원두촌 같은 데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 여자분들이 보통 새벽에 자기가 키우는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계산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매대도 건드리고 하거든. 근데 자기들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혼자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 짓거리 하면 그 집안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뭐 민폐도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반려동을 키우는 돈 엄청 많이 들이. 사람하고 똑같아 이게. 사람 드는 거나. 근데 사람보다 더 많이 들지 이게. 왜냐하면 이 반려동물 이제 치료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은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 보험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소형견일수록 잘 다치거든 이게. 뼈 관절 이런 것들이. 예. 걔도 주사 맞고 약 먹고 해야 되잖아요. 다치고 하면. 몸 안 좋고 하면. 그러니까 그 살 때도 비싸지만 그런 거예요. 키울 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 많이 있어. 이건 남녀 잘 들으셔야 돼.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절대 벌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벌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네. 벌이가 내가 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원룸 사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게 바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 뭐 생활비 이거 하면 또 빠듯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개나 고양이 키우겠다. 매달 사료비하고 어떤 그런 송호품 뭐 나가는 돈 무시 못하는데 혹시나 아파가지고 병원비 들면 그리고 내가 다닌 직장이 뭐 정규직은 모르겠지만 다니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백스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 안 하는 경우 꽤 많더라고요. 이 직장을 다니려고 내가 자취를 하는데 뭐 그 직장이 사정이 어려워서 내가 그만둘 수 있고 아니면 내가 힘들어서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입이 안 나잖아. 수입이 안 나서 그동안 뭐 벌어놨던 돈을 생활하는데 생활비 쪼들리잖아요. 그런 경우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다니다 그만두고 해가지고 생활비 쪼들려서 월세 내는 것도 버겁하니까 야밤도주 해가지고 집만 챙겨서 나와서 걔 고양이 그럼 데리고 나오던가 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근데 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데리고 왔으면 책임져야죠. 안 그래요? 어떤 시기는 책임져야죠. 도망갈 거면 그 개랑 고양이도 같이 데리고 나오던가. 어? 그 개랑 고양이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주인 잘못 맞아가지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억울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그 개고양이는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개고양이 말 못한다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솔직히 좀 우리나라가 이 반려동물의 책임의식이 별로 없는 나라 같아요. 별로 없는 나라. 갑자기 반려문화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나는 그런 거 생각해. 막상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많아졌죠.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의식,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그리고 책임의식은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것도 내가 볼 때 자격증을 따게끔 해야 돼. 자격증 따고 뭔가 이제 시리얼 넘버 같은 등록해가지고 이 사람이 개를 키우고 있나 안 키우고 있나를 좀 이렇게 병원 같은 데 와가지고 진단도 받고 해가지고 확인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분기별로 와가지고 개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지 안 데리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개랑 고양이도 약간 주민등록번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번호 같은 이제 코드 넘버 같은 거 만들어서 추적이 가능하게 해야 돼.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차피 버려도 난 모를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를 거야라는 생각 가지고 있잖아.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그게. 안 그래요? 반려동물이 뭔가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이 이렇게 개나 소로 다 키운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버리다 그만두면 1년 동안 이제 뭐야, 그 명단 걸어놔야 돼요. 블랙리스트 이제 명단 걸어놔서 그 애견협회 사이트 같은데 검색해서 그 사람 신상 같은 거 다 드러내고, 네. 반려동물 영영 못 키우게 해야 돼요. 근데 웃긴 게 그런 사람들 버리거나 또 키울 거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니라 약간 물건 다루듯이 또 키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동물이든 외로워서, 예뻐서, 귀여워서 이런 이유로 키우지 마. 불쌍해서 키우지 마. 알고 보면 내가 더 불쌍해요. 내가 지금씩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월세 살고 있잖아. 않거든요? 나도 지금 버는 돈이 막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나도 그렇게 누구를 배려해주고 신경 써줄 겨를이 없어. 근데 내가 누굴 보살피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특히 1인 가구 있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경제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직장 뭐 잘리거나 벌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떡할 거야. 월세 내기 버거우면. 지금 수도권에 계신 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 아마 반려인들 많을 겁니다. 수익이 일정하지 않고 다니는 곳에서 이제 뭐 곤고사직이나 뭐 그만두게 되면, 의식주 해결이 힘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유기견 사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아니면 이제 방에다 가둬놓고 문 잠가놓고도 뭐 야만도시 한다거나. 그래서 요즘에 원룸 그 건물주분들이 반려동을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꼼꼼하게 물어봐요. 반려동을 키우면 바로 나가라 그래. 앞으로 그런 집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반려동을 만약에 키웠다가 죽으면 그 청소도 해야 되거든요. 업체 불러가지고 청소하면 또 돈 들잖아. 안 그래요? 돈 뭐 적게 듭니까? 엄청 많이 들죠. 이 건물 사업하려고 돈 벌려고 이제 건물 사업했는데 드디어 이거 청소한다고 돈 다 날라가죠.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기 전에 내가 키울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 키워도 되는 환경에 살고 있는 건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키우시고,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면 키우지 마세요. 키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중한 동물이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가 외롭다고, 예쁘다고, 불쌍하다고 막 데려오지 마세요. 반려동을 키우는 것도 나름의 책임감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버리고 나온 사람들 평생 벌 받을 겁니다. 누구를 키우고 자식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안 되면 그냥 키우지 마요.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